옛날 20대 때 교수님들께 A+ 받은 자료 공개합니다. 남들 다 하는 잡소리 집어치우고 IQ 50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해 가능하게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상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구조는 판상형입니다. 아파트 구조의 시초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조를 차지하고 있고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판상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판상형이며 앞으로 선호도도 당분간 판상형 선호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땅은 좁은데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밖에 없고 풍수지리상 남향을 선호하기에 전 세대 평등하게 남향을 받기 위해서라도 판상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상형은 성냥갑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동부터 103동 일자, 104동부터 107동까지 일자, 이렇게 가로로 늘어져 있어서 아파트가 앞뒤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남향을 향해 있고 일정량 이상의 일조권을 전 세대가 골고루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과 부엌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밝고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옵니다. 둘째, 부엌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발코니로부터 부엌까지 막힘없이 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통풍이 용이하고 공기순환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분양가도 타워형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는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축법적으로도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짓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건설업 이력은 타워형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판상형이 많기에 안정성도 탁월하고 건물 짓는 구조도 단순해서 타워형보다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일률적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종 관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일률적으로 전 세대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으니 관리하기가 쉽죠. 다섯째, 베이 구조도 3베이, 4베이 형태로 설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도 넓은 편입니다. 이것은 실거주자에게 가장 큰 매력 덩어리입니다. 왜냐면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을 크게 하면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살면서 이사 한번 하기 힘드니 발코니 확장을 통해 집을 넓게 쓰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판상형이 발코니 확장에 용이하여 타워형보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판상형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큰 단점은 없습니다. 먼저 판상형은 단지 배치가 일률적이어서 외관이 단조로운 점입니다. 외관이 단조로운 점은 오랫동안 수요자들의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성냥갑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파트가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예쁘지 않아서 초타워형이 생겼고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수백억 하는 하이브랜드 아파트 또는 주거용 고급 오피스텔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었으며 그 초초초초 고가 아파트들 중에 판상형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판상형은 구조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룸 타입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가 일렬로 되어 있다 보니 단지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단지 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아파트 단지가 일렬로 남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어서 반대편 아파트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고 난 후부터 점차 개인 존중 사회로 변화하면서 판상형 구조의 한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동에 따라 가격 갭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언제부턴가 동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남향인데도 지하철역과 버스 환승로, 각종 생활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동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싸게 사면 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 그만큼 비싸게 팔겠지만 평생 거주할 집일 경우 각자 상황에 맞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동마다 층마다 가격 다른 것도 지극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개념입니다. 이걸 욕하는 사람은 나는 공산당을 사랑해요 라고 인정하는 격입니다.
추가로 탑상형의 경우 일률적인 외관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기역자 형태로 혼합해서 설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또 다른 장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타워형은 서울 강남권 말고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바로 앞에서 보는 외관으로는 쉽게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타워형이 많으며 브랜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타워형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도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또 긴 복도가 특징인 것이 타워형입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을 가장 단순히 구별하려면 외관을 딱 봤을 때 뭔가 늘 보던 거라 다른데 아파트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타워형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타워형을 몇 번 보다 보면 타워형과 판상형을 어느 순간 쉽게 구분하는 날이 옵니다. 아니면 신축 아파트 중에 A동은 타워형으로 짓고 B동은 판상형으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다르죠. 그 아파트에 가서 한번 슬쩍 둘러보면 차이를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타워형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첫째, 고품격 프리미엄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워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는 1세대 타워형 아파트입니다. 당시 주상복합 아파트가 거의 없었는데 2004년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했습니다. 이후 초고층 주상복합 프리미엄 아파트를 유행시켜 한국 아파트계의 역사를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기도 하여 지역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높은 편입니다. 둘째, 남향, 서향, 동향 등 다양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통상 남향을 선호하지만 타워형 아파트는 방향을 보고 선택하는 이유가 적기 때문에 남향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단점은 없습니다. 셋째, 타워형은 동별 배치가 자유롭습니다. 그 덕에 단지 내 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편의시설을 비치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덕에 녹지 언성에 탁월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판상형보다 보호되는 편입니다. 넷째, 조망권이 좋습니다. 앞뒤로 빼곡히 배치되어 있는 판상형과 달리 단지수가 적고 고층 형태가 많아서 조망권이 좋습니다. 탑상형 아파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전경도 예쁘지만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기에 밖에서 아파트를 바라보아도 눈이 즐거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타워형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조권 확보와 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향, 동향, 서향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앞뒤로 통풍구가 없어서 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발코니 면적이 없는 편입니다. 발코니 면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애초부터 서비스 면적을 늘린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분양가가 높습니다. 건축비가 통상 판상형보다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넷째, 관리비가 비싼 편입니다. 통풍 시스템, 냉방 시스템, 기타 건물 관리비가 판상형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만큼 값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상형과 타워형을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추가로 부동산 현장에서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같은 단지에 판상형과 타워형이 같이 있으면 많게는 매매가가 5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다르고 자재값도 다르고 건축법도 다르니 매매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의 20, 30대가 10, 20년 뒤 실거주를 할 시대쯤에는 지금보다 더 개인주의 문화가 짙어져서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일조권의 의미도 갈수록 퇴화하고 있으며 남향 선호 사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향 선호 문화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즉, 종합적으로 부동산 문화와 건설업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판상형은 줄어들고 타워형이 늘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 그리고 본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과 각종 카페들을 뿌려주시고 대파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